스티비 원더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 스티비 원더는 다양한 음악 장르의 선구자이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인정받으며 음악계에서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재즈, 펑크, 소울, R&B, 팝 등 다양한 음악 장르에 참여했습니다. 1950년 5월 13일에 태어난 이 뮤지션은 그래미상 25개를 포함해 셀 수 없이 많은 상을 수상했으며 최고의 뮤지션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콘의 이름인 스티비가 스티븐의 줄임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스티블랜드의 약자입니다. 스티비 원더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준비했습니다. 스티비 원더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생후 6주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보도에 따르면 원더는 6주 미숙아로 태어났고 인큐베이팅을 받았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미숙아로 태어나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 미숙아 망막증이 생겼습니다. 이 병은 눈의 성장에 영향을 미쳐 망막이 분리되고 결국에는 치명하게 되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과 끝이 보이지 않는 베트남과의 전쟁을 겪은 스티비 원더는 미국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습니다. 1975년 그는 음악을 그만두고 장애 아동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가나로 이주할 것을 고려했고 고별 콘서트까지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바꾸고 모타운과 3,700만 달러 당시 레코딩 스타가 체결한 계약 중 최대 금액에 달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스티비 원더는 음악 애호가들이 걸작으로 꼽는 더 키 옴 라이프 앨범의 곡을 작곡하고 녹음했습니다. 스티비 원더는 히트곡 위 아더 월드를 녹음하는 동안 레이 찰스와 함께 참석한 모든 뮤지션을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마이클 잭슨과 라이오넬 리치가 작곡한 이 노래는 각계각층의 스타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렇게 많은 거물급 뮤지션들이 한 곡을 녹음하기 위해 모인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모든 유명인을 다시 모으는 것이 불가능할까봐 녹음은 원테이크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1977년 그래미 시상식 당시 스티비 원더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 중이어서 시상식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미의 대표자들은 스티비 원더가 원격으로 수상할 수 있도록 위성 연결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초회 진행자인 앤디 윌리엄이 스티비 원더에게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지 물어보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스티비 원더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전설적인 뮤지션의 본명은 스티블랜드 하더웨이 저킨스입니다. 음악에 대한 그의 열정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었고 11살 때 모타운의 탐나 레이블과 계약했어요. 여기서 그는 리틀 스티비 원더라는 예명을 얻게 되었죠. 그는 원래 미시간주 세기노 출신입니다. 1973년 스티비 원더는 벌목 트럭과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의 동승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트럭의 통나무가 음악가의 머리를 강타해 10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친구인 아이라 트러커는 그를 위해 하이어 그라운드를 부르며 그의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고 이후 스티비 원더는 일시적으로 후각을 잃고 뇌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타박상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작곡하고 녹음했습니다. 스티비 원더는 시력이 정상인 아이들로 가득 찬 교실에서 쓰레기통에서 뒤지고 있는 쥐의 소리를 듣고 쥐를 찾아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스티비 원더는 자신의 청각 재능에 큰 자부심을 갖고 음악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뒤는 학급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쿨리오의 히트곡 갱스터의 낙원은 스티비 원더의 페이스타임 파라다이스에서 샘플링한 곡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곡은 쿨리오의 곡 중 유일하게 욕설이 없는 곡으로 스티비 원더가 샘플링을 승인하기 전에 요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래퍼 쿨리오는 샘플링한 곡이 데뷔한 지 정확히 46년 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엄청난 명성 때문에 스티비 원더의 실명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일부 음모론자들은 그가 실제로 눈이 멀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2023년 전설적인 농구선수 샤킬 오닐은 엘리베이터에서 스티비 원더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의 시각 능력에 대한 추측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스티비 원더는 식물의 지각에 관한 더블 앨범을 녹음한 적이 있습니다. 1979년 스티비 원더는 식물의 비밀스러운 삶을 통한 스티비 원더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앨범을 녹음했습니다. 앨범 표지는 꽃향기가 났습니다. 1981년 스티비 원더는 마틴 루터 킹의 생일을 기념하고 인정해달라는 청원을 위해 생일 노래를 작곡하고 불렀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스티비 원더는 13살의 나이에 빌보드 차트에서 핑거팁스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곡은 미국 카운트다운에서 1위를 차지한 최초의 라이브 트랙이었습니다. 어린 마빈 게이가 드럼을 연주했습니다. 트레이시 체프먼은 기브미 어리든 1995, 패스트 카 1998와 같은 히트곡으로 유명한 전설적인 뮤지션입니다. 그녀가 6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패스트카를 데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티비 원더가 중요한 하드 드라이브를 잃어버려서 공연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슈퍼스티션은 스티비 원더의 가장 큰 히트곡 중 하나입니다. 스티비는 자신의 재능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이 노래의 작곡, 작사, 노래, 키보드 연주를 모두 직접 했습니다. 드럼은 말할 것도 없고 베이스 신디사이저로 베이스 파트도 연주했습니다. 그가 손을 대지 않은 유일한 부분은 호른뿐이었습니다. 키게스닷컴을 참고했습니다.